네, 2025년 AWCA 건강 프로젝트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영양의학학 임경아 박사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건강 프로젝트의 네. 주제는 뭘까요? 아마도 새해가 되면은 올해 목표에 대해서 건강을 이제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네. 이제 다이어트를 누구나 다 이렇게 목표를 하지만 이게 실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전략적으로 또 지속 가능한 그런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데 있어서 네. 중요한 전략과 또 필요한 건강 레시피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누구든지 쉽게 네. 할 수 있는 다이어트 방법 소개해 주세요. 그 나이가 들게 되면요, 근력이 감소하고요, 격한 운동을 장시간 할 수 없기 때문에 운동으로 칼로리 소모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현대인들 또 직장인들 어떻게 다이어트를 할까? 일단은 가장 중요한 그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일상을 조금씩 바꾸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주 사소한 습관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봐야 되겠는데요. 일단 그 성공 비결 그 첫 번째가 일상생활에서 조금 더 움직이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나의 일상을 한 번 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돌아보면요, 일 때문에 책상에 그대로 앉아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가까운 거리지만 차를 타고 이동하기도 하고, 분명히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이거를 뭐 계단으로 이용하기보다는 습관적으로 엘리베이터를 뭐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뭐 밥 먹고 나서 소파에 있거나 그냥 가만히 핸드폰만 보고 있거나 그런 시간들을 좀 카운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소한 움직임들이 쌓여서 칼로리 소모가 늘어날 수 있고요. 또 그로 인해서 내 체중 조절이 굉장히 효과적일 수가 있는데요. 간단히 앉아서도 다리만 올렸다 내렸다, 그 발끝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제 운동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 신체 활동을 늘리는 그런 꿀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누워있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요. 틈날 때마다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대신에 계단을 이용하시고, 가까운 거리라면은 웬만하면 운동 삼아 이렇게 걸어 다니시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거. 그리고 요즘 뭐 스마트폰에도 운동에 대한 칼로리에 대해서 다 이렇게 잘 이렇게 카운트할 수가 있거든요. 네. 하루에 10,000보 정도만 걸으신다 하더라도, 이게 2-3개월 동안 실천한다 하더라도 꾸준히 2파운드에서 5파운드 사이에 그 체지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열량이 나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략이 뭐냐면은, 직장인이다 보면은 이 회식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천하기는 어렵겠지만 술을 줄여야 합니다. 더군다나 살이 찌는 그 주범이 이 술뿐만 아니라 안주도 굉장히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이 고되거나 많거나 또 잠을 못 자거나 했었을 때는 긴장이 풀리면서 집에 왔었을 때에 아주 사소한 움직임도 굉장히 최소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뭐 소파에 눕거나 그냥 거의 쓰러져 자거나 그럴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가 근력 운동입니다.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사실 근육입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할 때 가장 효과적인 게 근육 운동을 해야지만 내 몸이 열량으로 소모될 수 있는, 살이 찌지 않는 그런 체질을 바뀐다라는 겁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수록 감소하게 되기 때문에 에너지를 사용하는 양이 줄기 때문에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 근력 운동을 하는 부분, 뭐 의자에 앉아서라든가 잠깐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한다거나, 점심 먹기 전후 아니면 아침에 조금 더 일찍 오셔서 한 10분 정도만 한다 하더라도 달라질 거고요. 네. 그 다음에 퇴근하셔서 돈 들이지 않고 동네에 공원을 가보면은 근력을 키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일주일에 적어도 2번에서 3번 30분 정도만 투자하더라도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리하게 몸에 어떤 불편함이 있거나 아니면 통증이 있을 때는 근력 운동하는 거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어떤 다른 염증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의사와 상의하셔서 나의 몸에 어떤 이상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닌지 한 번 더 체크해 봐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네. 무조건 안 먹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다이어트라는 거는 굶는 게 아니고 제대로 먹는 거가 다이어트의 본질입니다. 그 중에서도 단백질을 조금 더 식사에서 추가하는 부분이 너무나 다이어트를 하는데 핵심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왜 단백질을 추가해서 더 섭취를 해야 하냐면은 단백질은 다른 음식에 비해서 더 포만감을 주고요. 또 우리 몸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근육이 부족하게 되면은 발산되는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근육을 만드는 필수적인 요소가 바로 단백질입니다. 탄수화물 줄이고 단백질, 닭가슴살, 계란 이런 것만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이어트 효과는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단식을 하게 되면은 무리하게 살을 빼면 몸에 부담이 오게 되고요. 요요 현상이 당연히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요요 현상이라는 거는 다음에 내가 굶었다가 그 다음에 먹는 음식은 다 지방으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살이 찌기 쉬운 체질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은 이 단백질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단백질을 충분히 드실 것, 그리고 제때에 적당량을 드셔야 되는 부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아침 식사는 반드시 거르지 말고 간단하게라도 드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아침 식사는 신체 기능과 정신 기능에 도움을 직접적으로 주게 됩니다. 일어나자마자 바쁜 출근에 이제 시달린다 하더라도 간단히 단백질이 있는 뭐 계란이라도요. 견과류도 요즘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아니면은 그릭 요거트 이런 부분들을 챙겨서 드시고요. 그 다음에 하루에 1.5리터에서 약 2리터 정도. 물로 따지면 한 6잔에서 8잔의 물을 꼭 챙겨 드시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의 온도를 유지하고 또 영양소를 운반하고 소화대사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쓸데없이 내가 간식을 많이 먹고 있는 건 아닌가? 또 칼로리가 너무 높은 스낵이라든가 아니면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먹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부분들은 아주 현명하게 피하시고요. 그리고 배고팠을 때 갑자기 드시는 것보다는 좀 건강한 간식을 중간중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호두라든가 야채 샐러드도 간단히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사과를 보통 우리가 이제 가로로 이렇게 하는데 옆으로 썰게 돼서 가운데 심화 빼면 이렇게 도넛 모양으로 되거든요. 거기에다가 뭐 땅콩 버터라든가 그릭 요거트를 넣어서 그냥 요거를 이렇게 도넛처럼 드시면은 이게 이제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부분들도 막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식욕이 폭발하는 부분들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간단하고 쉬운 그런 간식들을 이렇게 드시는 것들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물을 하루에서 6잔에서 8잔 이제 먹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어떤 분들은 나는 오늘 차를 2잔 마셨어. 그러니까 물 좀 적게 먹어도 될까?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절대 그렇지 않고요. 그러니까 특히 티나 커피 같은 경우에는 이뇨작용이 더 많이 되기도 하고 카페인으로 인해서 밤에 잠을 잘 때 수면을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잠만 잘 자더라도요. 칼로리가 소모되기도 하고 뇌의 기능을 활발하게 해주고 뇌에 있는 찌꺼기들을 청소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 잠을 안 자시면은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물을 드시는 거를 권장해드리고요. 특히 아침에는 이 독소를 배출하기 위해서 미지근한 물, 따뜻한 물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약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될 겁니다. 사소한 부분들이 나의 건강을 아마 올해에 2025년도에 이렇게만 생활하셔도 아주 건강한 그 삶의 질을 찾아가실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새해 다이어트 마음에 지금 결심을 하신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을 걸로 생각합니다. 박사님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